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결과물을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무의식적으로 단순하게 결과에 순응하고 있진 않나요? 잘하려고 해도 이리저리 꼬이는 순간들, 내 잘못인 건가 하고 자책하게 되는 인간관계에서의 순간들. 사랑, 인간관계, 경제, 학습 등 생활 속에 숨겨져 있는 심리의 비밀에 대하여 속속히 알려드립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심리학 잡학사전 알쓸심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의 저는 홍사나. 백경민입니다. 네, 이제 곧 6월이 다가오네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위축됐잖아요. 그래서 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풀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지원금이 생기니까 저도 계획 없는 소비를 막 하게 되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오랜만에 마스크를 끼고 마트를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거의 탕진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솔직히 지원금 받는다고 소비를 많이 한 건 아니고 그냥 뭐 평소에 마트 가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마트만 가면 왜 이렇게 사고 싶은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괜히 마트만 가면 더 싼 것 같고 이득 보는 것 같아서 카트에 많이 담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건 마트가 저렴하게 파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인간의 소비 심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제가 마트에서 이것저것 담는 게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럼요. 마트는 사람의 소비 심리를 이용하고 철저하게 분석하여 상품을 진열 및 배치하고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요. 이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상대적 가격 설정입니다. 마트에서는 세일이라는 명목하에 평소보다 저렴한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원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구입을 결정하는데 관대해져서 충동 구매를 하기 쉽고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지출에 포함되는 영역임에도 돈을 썼다 보다는 돈을 절약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헐, 이거 진짜 너무 공감되는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막 싸다고 하면 이것저것 담는 스타일이라 옆에서 누가 말려주는 사람 없으면 막 과소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후회도 많이 해요. 다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는 초기값 설정입니다. 간혹 마트에서 이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1인 5개 한정. 이런 식으로 1인당 살 수 있는 개수를 제한하는 상품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누가 사든 마트 자체에서는 어차피 사는 거니까 이득을 볼 텐데 왜 이런 제한을 두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이유는 모두에서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기준을 제시해서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하려는 목적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런 사례를 이용한 실험이 있는데요. 아무런 안내판 없이 판매한 경우와 1인 4개를 한정한 경우, 1인 12개 한정한 경우를 차례로 실시하여 매출을 측정하였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1인당 4개를 한정한 경우에는 대체로 3개 구매를, 12개로 한정한 경우는 10개 이내로 사는 사례가 많았다고 해요. 그 결과 1인당 살 수 있는 스프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 한정 개수가 높을수록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마트에서 제시한 기준을 중심으로 구입할 개수를 조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원래 나는 뭐 3개만 사려고 했는데 뭐 1인당 10개 이러면 약간 9개 살까? 이런 심리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1인당 몇 개 한정해서 사는 게 뭔가 이때 안 사면 후회하거나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아서 구입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을 이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감 시간 효과인데요. 한정되고 제한된 시간과 개수가 정해질 경우 사람들은 조급함과 불안 그리고 상품에 대한 희소성을 느껴서 상품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마감 시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하나 했대요. 아무런 이야기 없이 10개의 쿠키 중 하나를 먹었을 때보다 원래 10개가 있었는데 2개밖에 남지 않았어 라고 한 쿠키를 하나 먹었을 때 더 맛있다고 평가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사무 씨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완전 마트와의 심리전에서 참패를 한 거네요. 그래도 너무 기죽지 마세요. 우리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마트와의 심리전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빨리 알려주세요.
자, 먼저 사야 할 목록을 미리 정해두고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상품을 볼 때마다 필요한 것인지 꼭 사야 하는 것인지 여러 번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매번 생각을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세일 기법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상품의 필요성과 상품 가격만 고려하여 구매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군요. 차나 씨가 말씀해주신 거 잘 메모해서 마트와의 심리전에서 꼭 이겨내야겠어요. 정말 쉽지 않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얘기해 볼게요. 네, 지금까지 마트에서 나타나는 소비 심리 마케팅에 관해 이야기 해봤잖아요. 사실 저희는 대학생이라 주변에 있는 편의점을 더 많이 가기도 하는데 이런 편의점에서도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오, 편의점에도요? 네. 뭔가요? 사나 씨는 편의점 갈 때 상품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많은 생각을 하고 편의점을 잘 가진 않아서 뚜렷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상품 배열이 브랜드 상관없이 다 그냥 깔끔하게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편의점은 브랜드와 관계없이 항상 상품 배치가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일단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네, 음료는 매장 제일 안쪽에 있어요. 출구와 가장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음료는 편의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손님이 음료수를 가지러 가는 동안 매장을 둘러보게 해서 부가적인 소비가 증가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자주 가는 제1학생회관 1층 편의점도 음료수가 제일 안쪽에 비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네요. 맞아요. 다음으로는 생필품은 안쪽에, 소모품은 바깥쪽에 배치해요. 쇼핑할 때 무의식적으로 외곽을 따라 이렇게 걷잖아요. 생필품의 경우 충동 구매보단 계획에 의해 사는 편이기 때문에 잘 다니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어도 판매가 원활해요. 그래서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되는 생필품을 매장 안쪽에 비치하여 생필품을 구입하러 오는 손님들이 다른 상품들을 자연스럽게 거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런 거군요. 마지막으로 계산대는 항상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 껌, 사탕, 뭐 초코바 이런 것 등 작고 먹기 간편한 군것질거리가 배치된 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계산을 기다리는 동안 가장 눈에 잘 띄고 부담도 적은 이 군것질 거리들을 함께 계산대에 올려놓기 쉬운데요. 결국 계산을 하는 쇼핑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철저히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계산 직전에 초코바를 그렇게 사거든요. 제가 아마 경민 씨 말씀 들으면서 지금껏 가봤던 편의점의 모습을 떠올려 봤는데 거의 다 일치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네, 재미있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이 돌아왔어요. 그럼 알쓸심잡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은 당신이 애인에게 차였을 때 얼마나 쿨한지를 보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사나씨 듣고 답변해주세요. 오늘은 왠지 꿀꿀한 날 퇴근길에 기분 전환도 할 겸 상점에 들러 맛있어 보이는 초콜릿을 하나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시돈 중 오늘 사온 초콜릿을 먹으려고 보니 유통기한이 3일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1번 상점에 찾아가 화풀이를 하고 환불한다. 2번 상점에 찾아가 차분하게 교환한다. 3번 신경 쓰지 않고 먹는다. 4번 찝찝해 그냥 버린다.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먹어버리겠습니다. 네, 3번 신경 쓰지 않고 먹는다. 시련에 대한 쿨함 70%. 70%. 네, 당신은 시련을 당하면 망연자실해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슬프고 우울해하기만 한다. 그렇다고 다시 매달릴 용기도 없고 그저 속만 애태우고 있다. 이 또한 금방 지나가리라 하며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리라 믿는 타입. 아픔을 견디며 홀로 지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저는 진짜 이래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리라. 진짜요? 저는 2번을 했거든요. 2번 상점을 찾아가 차분하게 교환한다. 시련에 대한 쿨함이 30%예요. 30. 저번부터 약간 계속 이걸 하면서 그게 다 까발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네.
당신은 시련을 당하면 떠난 상대를 그리워하며 심하게 슬퍼하고 우울해하며 때론 상대방에게 울고불고 매달리기도 한다. 오. 하지만 계속된 매달림에도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한다. SNS를 통해 상대방의 근황을 지켜보는 타입. 정말 이러세요? 저 고백 하나 하자면 항상 이렇게 봐요. 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지금 하지 않고.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빨리 넘어갈까요? 네. 자, 1번 상점에 찾아가 화풀이를 하고 환불한다. 시련에 대한 쿨함 제로. 내가 뭘 잘못했어와 같이 당신은 시련을 당하면 이별의 슬픔보다는 화를 내며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 화를 참지 못한 당신은 잘잘못을 따지며 급기야 싸우게 되고 상대방에게 준 선물을 다시 돌려받는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 뒷담화를 풀어놓는 타입. 읽으면서 약간 화내시는 것 같은데. 정말 싫은. 네, 3번 읽어주세요. 네, 4번 찝찝해 그냥 버린다. 시련에 대한 쿨함 90%. 당신은 시련을 당해도 연애 또한 하나의 인간관계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특별하게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만남이 있으면 당연히 헤어짐도 있는 법. 그렇게 담담하게 대처하는 타입. 어쩌면 마음을 많이 주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다. 약간 슬프네요. 너무 쿨한데요?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슬슬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잘하려고 해도 이리저리 꼬이는 순간들. 내 잘못인 건가 하고 자책하게 되는 인간관계에서의 순간들. 사랑, 인간관계, 경제, 학습 등 생활 속에 숨겨져 있는 심리의 비밀에 대하여 속속히 알려드리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심리학 잡학사전 알쓸심잡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출의 이희성, 기술의 정상록, 진행의 저는 홍사나. 백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